안녕하세요. 프리뷰엔 N팀장입니다. 3월 1일 3.1절 국내 경기가 꽤 많습니다. 6경기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CC와 서울 삼성과의 경기입니다. 자, KCC 직전 경기에서 거의 DB와의 경기에서 거의 이승현과 라거나가 너무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승리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정창영이 백코트에서 좋은 활약을 해주었지만 백코트에서의 헐거움은 여전히 아쉽다라는 점입니다. 이 삼성이 백코트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그다음에 이정현, 김시래가 최근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동엽이나 그다음에 이호연, 그다음에 또 신동엽 같은 젊은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경기 이 백코트에서 삼성이 물량 공세로 나와서 이 KCC의 백코트 정창영이나 하여튼 이러한 KCC의 백코트 자원들을 흔들어 준다면, 이승현 가지고 라거나 가지고는 오늘 경기가 좀 힘들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게다가 윌리스가 워낙 이 활동 반경이 넓은 선수이기 때문에 라거나가 윌리스를 쫓아다니기도 조금 버거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어떤 선수들의 뎁스나 어떤 경기력을 보았을 때는 삼성보다는 그나마 KCC가 더 좋은 건 사실이고, 다음에 KCC가 최근 경기에서 득점력은 조금 부족할지언정 수비에서는 꼬박 이 80점대 미만으로 수비를 잘 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삼성생명의 최근 어떤 실점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입니다. 게다가 삼성의 외곽은 여전히 답답한 수준이고, 최근 5경기 KCC의 3점 득점은 괜찮은 편입니다. 허용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 오늘 경기 KCC에게 상당한 핸디캡인 것은 분명하지만, 핸디를 6.5점이나 받을 만큼의 어떠한 실력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며, 허용이 있다면 모를까, 없다면 이 핸디캡은 분명히 KCC에게 부담스러운 핸디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승리는 KCC가 하되 핸디캡은 삼성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백코트에서의 차이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 DB 아니 KCC가 오늘 그 부분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삼성에게도 충분히 기회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삼성의 프랜승, 그 다음에 다득점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에 가스공사와 캐롯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액면으로 딱 보면은 이거 가스공사가 이기는 게 맞아요. 예. 왜냐면 가스공사 일단 정효공과 이대현에 대한 어떤 수비가 캐롯이 힘들거든요. 예. 캐롯은 말 그대로 로슨 한 명을 제외하고는 포가드라고 봐도 상관이 없을 만큼 일단 높이가 낮고, 그 다음에 3점 위주의 공격. 다행히 로슨이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캐롯이 지금 이 정도 5할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지만서도, 이 가스공사의 이 4쿼터 경기력은 정말 차마 눈뜨고 못 봐줄 만한 그런 경기력입니다. 게다가 지금 머피 할러웨이가 직전 경기 안양 KGC와의 경기에서 발 부상을 당하면서 오늘 경기 출장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긴 시간 그리고 무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장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고, 유도훈 감독이 이 선수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예. 항상 경기 끝나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은 다 선수들에게 뭐뭐를 해야 되는데 안 해주는 선수들이 있다. 뭐뭐에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선수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선수들을 디스하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가스공사의 팀워크가 썩 좋은 상황도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대성과 벨란겔 공존을 하면서 벨란겔이 잠깐 반짝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직전 KGC와의 경기에서는 벨란겔의 어떠한 그 턴오버와 말도 안 되는 플레이로 인해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날렸으며,
고양 캐롯 같은 경우는 원정 경기에서의 어떤 3점 슛이 분명 약하다라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 예. 그다음에 최근 5경기 31.9%. 하지만 홈 원정 보면은 33%. 예. 리그 평균 딱 수준이네요. 예. 지금 이러한 수준인데 이 원정에서의 3점 슛이 얼마나 오늘 들어갈 수 있을지가 걱정이기는 합니다만 가스공사의 최근 경기력을 놓고 본다면 도저히 가스공사의 승리를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정말 뭐 누가 이겨도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어떠한 스탯과 지표로 본다면은 가스공사의 어떠한 정효근과 이대헌, 그다음 백코트의 이대성이라는 이름값만 보아도 충분히 가스공사가 승리할 수 있겠지만 직전 경기들의 경기력을 본다면 도저히 가스공사에게 손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로슨이 매경기 꾸준한 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정현과 전성현의 한 방을 믿어보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롯의 승리, 캐롯의 승리, 캐롯이 핸디캡을 극복하면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득점 예상해 봅니다. 그 다음에 KT와 DB 경기인데 제가 이 두 경기 모비스와 SK전 이 두 경기 KT전을 다 시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 앞전에서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KT는 정말 하윤기와 양홍석이라는 좋은 포워드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용병도 프로스퍼나 그다음에 존스가 뭐 나름 괜찮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물론 최근 존스의 득점력, 프로스퍼의 득점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KT의 고민거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팀에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바로 이 정성우입니다. 이 정성우는요, 제가 봤을 때는 9개 팀, 다른 팀 가면은 주전으로 못 뛰는 선수예요. 예. 그만큼 백코트가 너무 허술하고, 백코트에서의 어떠한 뎁스가 두텁지 못하기 때문에, 백코트에서 볼 핸들링도 잘 되지 않고, 볼 흐름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하윤기와, 양홍석에게만 의존하는 그러한 경기력을 보인다면 오늘 경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하윤기, 양홍석 무섭습니다. 잘합니다. 잘하고 뭐 KT가 분명히 경쟁력 있는 팀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자 오늘 DB가 두경민이 나서고요. 그 다음에 알바노가 있는 상황에서 정성우가 제가 봤을 땐 버티지 못합니다. 예, 도저히 정성우가 지금 뭐 알바노 두경민의 이 DB의 백코트 라인에서 분명히 고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상재가 가세한 마당에 뭐 하윤기와 양홍석, 그 다음에 강상재와 김종규라면 뭐 높이 부분에 있어서 DB가 절대 뭐 밀리는 부분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오늘 경기 토머스가 계약 해지가 되면서 새로운 용병이 옵니다. 데이비스라는 새로운 용병이 가세를 하는데 글쎄요 오늘 첫 경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뛸지는 모르겠고 프리먼이 긴 시간을 뛰어야 되는데 프리먼이 혼자 뭐 경기를 뛰어야 한다라는 점이 그나마 DB의 오늘 불안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저는 KT보다는 DB가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5경기 DB의 득점력이 조금 아쉽지만 강상재와 두경민이 가세하기 이전의 스탯이고요. 그다음에 필드골 보면 3점슛 보면은 DB가 역시 25%로 부족하지만 역시 두경민이 가세한다면 이 부분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저히 정성우와 뭐 최성모, 박지원, 그다음에 이동욱 이러한 김동욱 이러한 백코트 자원을 저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KT의 이런 백코트 자원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고 결국 오늘 KT가 패한다면 이 백코트 자원 때문에 패할 것이고 저는 뭐 DB의 승리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DB 프랜승을 추천을 하면서 저는 이 경기 다득점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여자 농구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동기부여는 신한은행이 확실히 좋은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성우 감독이 오늘 선발 로테이션,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어떻게 돌릴까가 중요한 어떤 이슈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성우 감독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모든 팀에게 똑같이 하겠다고, 예, 라인업 똑같이 돌리겠다고. 그렇게 되면은 신한은행이 보다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신한은행은 오늘 뭐 무조건 이겨서 일단 우리은행을 피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 김소니아가 40분 거의 다 풀타임 출장을 하는 상황에서 김소니아를 막을 수 있는 유닛이 김단비나 김정은 정도, 뭐 박지원 정도인데, 김단비는 20분 정도밖에 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의 수비를 김정은이 김소니아를 수비는 버거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박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김소니아가 페인트존에서의 어떤 높이 우위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높이의 우위를 살릴 수 있다면 신한은행이 우리은행보다 훨씬 더 좋은 플레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신한은행의 변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원정 경기라는 점, 원정 경기에서의 신한은행 경기력은 썩 좋지 못합니다. 예. 직전 10경기 4번 정도의 승리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원정 경기에서 3점 감이 아쉽다라는 점, 그 다음에 김진영 같은 경우 분명히 좋은 득점력은 가지고 있지만 BQ가 떨어지고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플레이를 종종 한다라는 점, 뭐 이런 점들이 어떤 변수입니다. 신한은행의 변수인데, 결국 어떤 이 동기부여, 그 다음에 우리은행의 어떤 로테이션, 뭐 지금도 우리은행, 오늘도 우리은행은 고아라와 뭐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또 갑자기. 하여튼 예, 고아라가 출장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 박혜진도 약간의 어떤 부상을 안고 있는 상황이고, 김단비와 김정은은 무조건 지금 체력을 세이브해주고 있는 상황이며, 박지원이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뛰고 있고, 박다정이 많은 시간을 뛰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봤을 땐 오늘 신한은행이 승리까지는 모르겠지만 플러스 핸디캡승은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승리까지도 예상이 되지만 안전하게 프랜승 다득점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구입니다. 한전과 대한항공과의 경기인데, 일단 한전 같은 경우 지금 최근 경기력이 매우 좋습니다. 예, 타이스, 서재덕, 그 다음에 임성진. 최근은요, 서재덕보다 임성진이 훨씬 더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재덕 뭐 리시브도 조금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공격력에서도 임성진보다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서재덕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스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도 준수하게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대한항공이 서브가 좋은 팀이고, 이 한국전력이 대한항공만 만나면 이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전력이 리시브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2단 상황에서 타이스와 서재덕, 임성진이 워낙 해결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리시브가 흔들리기 때문에 오늘 경기 한국전력이 패합니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대한항공이 지금 최근 직전 경기 2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조금씩 폼이 올라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정환용이 곽승석 대신에 너무도 좋게 잘 메꿔주고 있는 모습이고, 정지석은 언제나 꾸준하고, 그 다음에 링컨의 폼도 올라오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대한항공이 조금이나마 유리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국전력도 지금 결코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오늘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전 풀앤승 예상을 하면서 오버 경기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GS칼텍스와 현대건설과의 경기인데, 자, GS칼텍스가 직전 경기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했습니다. 1등 공신 모마였죠. 예, 모마가 워낙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제가 GS칼텍스 경기할 때마다 항상 의심스러웠던 거는 바로 권민지였습니다. 권민지가 과연 얼마나 해줄까,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첫 경기 뭐 운이 좋았겠지, 두 번째 경기 뭐 좋아. 근데 직전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권민지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잘합니다. 예, 리시브도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권민지가 코트에 공을 넣으려는 것보다는 터치아웃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높이가 오늘 높다고 하더라도
터치아웃으로 경기를 풀어간다면 충분히 건민지 쪽에서도 많은 득점이 오늘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민지 괜찮죠. 강소희 또한 직전 경기 보셨다시피 이 GS 칼텍스 선수들은 이 코트에 꽂으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득점합니다. 그냥 터치아웃으로 득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소희가 건민지가 이 부분을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모마 같은 경우는 뭐 직전 경기에서 뭐 정말 하드 캐리 해주면서 점유율도 거의 40%를 기록해주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한수지 또한 뭐 센터라인에서 꾸준한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 무엇보다도 팀의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반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몬타뇨죠. 몬타뇨 직전 경기 7개의 공격 차단을 당했는데 정말 강상현 감독도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경기 황현주와 몬타뇨의 공존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황현주 나왔다가 체력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부터 몬타뇨 나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경기가 이루어질 것 같고, 문제는 이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서 고예림과 황경민 그리고 정지훈, 특히 정지훈이 최근 폼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정지훈이 폼이 너무 좋지 않고 리시브도 안 되고 공격 범실도 많고 공격 차단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성현 감독이 정지훈을 못 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예림과 황민경으로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뭐 아시다시피 고예림과 황민경의 공격력은 정지훈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현대건설이 한 자리에서 많은 실점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직전 IBK와의 경기에서 한 자리에서 막 6점, 7점 실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히 이 부분은 오늘 경기에서도 비슷하게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렇다고 뭐 현대건설이 어떤 저력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현대건설도 최소한 한두 세트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제가 봤을 땐 GS 칼텍스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다득점 경기 예상합니다. 다득점 상황에서 현대건설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여기 빨간 딱지 프리뷰들 모두 다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저희들이 VIP, 골드, 실버 픽 다 이 안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기에 접근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되며, 구독과 좋아요, 특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VIP, 골드, 실버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 밤에 NBA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뷰한 N팀장이었습니다.